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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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today's gonna be a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참 안타까운 하루였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파월이 전 인터뷰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쭉 빠집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또 변한 건 없다는 게 중론이죠. 그래서 오르다가 결국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분위기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의 이야기를 보면 회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상방 위험이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봤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확실히 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어제 말씀드렸던 임금과 서비스 렌트비가 아직 안 떨어진다. 그리고 내년에 GDP 0.5를 예상했는데 이건 마이너스는 아닌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 돼야 침체라고 보는 거죠. 실업률도 여전히 낮고 점도표와 성장 전망 하향, 그리고 실업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 침체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 국채금리는 10년물이 3.56까지 올랐다가 3.47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4.5를 만들었는데 국채금리가 내려오는 기현상이 발생했죠. 2년물도 4.33까지 올랐다가 4.21로 내려왔습니다. 금리는 거꾸로 내려왔죠. 이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파월의 이야기와는 달리 지금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안에 경기 불황에 빠질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임금과 서비스 렌트비가 아직 폭등해서 내려오질 않거나 너무 더디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다른 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채권 트레이더들은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2023년 금리 인하에 베팅을 걸고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리죠. 우선 실업률이 올라야 하고 그래야 임금이 잡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나 렌트비 같은 경우도 내려올 거고, 그래서 봐야 하는 건 결국은 실업률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연준이 말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자국주의로 모든 나라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 2%대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가능한 수치일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빌 에크먼의 이야기와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저도 좀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전쟁은 끝날 조짐이 안 보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과 유럽까지 동참을 해서 자국에 유리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도표는 안 좋게 나오기는 했는데 전에 블러드 총재의 발언처럼 6% 이상 찍히진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5% 이상을 찍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대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는 보통 희망을 줘서 시장을 띄우거나 겁을 줘서 가라앉힌다고 저는 보거든요.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많이 보던 표를 가져왔는데 피봇이 나오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통 증시는 하락을 했다. 왜 그러냐? 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증시는 가라앉았죠. 금리 인상은 최소 6개월 이후에 반응이 오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건데 트럭 운송 수요는 지난 2주 동안 약간 증가는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적은 추세라고 합니다. 선박도 줄었고 그러면 당연히 화물도 줄겠죠. 결국 실업률인데 오늘 또 나오죠. 신규 실업수당과 소매 판매 등이 나오는데 이 수치가 과연 좋을지 나쁠지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 어떤 명분을 찾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좀 보여줘.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다고 느껴서 조만간 확실한 추세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소기업들의 파란색이 채용 공고, 주황색이 고용 계획이거든요. 확실히 꺾였죠. 빅테크 기업들도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고도 계속 안 내려왔는데 이제 추세가 확실히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주식을 매수한 게 딱 6개월 됐거든요. 잊지도 않는 게 제가 6월 15일이라서 첫 매수를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초반에 손익도 있었지만 손절 친 것도 있고 해서 거의 제자리거든요. 지금
조금 수익으로 파악이 되는데, 오늘은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계좌를 보여드리면 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3개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저께 폭등장에서 1000만원 넘는 수익을 기록하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상으로 단기적인 시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하락장이 올 거는 같습니다. 뭐 내년 안에 큰 하락이 올 가능성도 있지만, 시월 저점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좀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업률은 이제서야 올라가는 추세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내년 2분기 안에 눈에 띄는 수치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고용 관련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전 증시는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10월 저점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꼭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모르겠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저번 주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